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나라에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작은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1등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난 편에 이어서 제가 너무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의 질문을 좀 더 해보려고 해요. 23살이란 나이에 뭐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사서 고생을 하게 된 배경과 환경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쭉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받았는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좀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국에서 오래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외국에 나가 지금 보니까 뭐가 어떤 면이 좀 차이가 있는지. 외국에 나와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걔네들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뭐 그렇게 획일화된 교육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 나라 고등학교만큼 뭐 저희 세대는 야자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때만큼 야자했어요? 네, 야자했어요. 심야자습을 12시까지 저희는 했었는데 그 세대랑은 전혀 다르지만서도 어쨌든 생각보다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비슷하다는 느낌도 생각보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나라에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작은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고 1등이 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들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생각은 하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외국에 나왔을 때는 딱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1등이 되면 1등의 삶을 살 수 있지만 1등의 삶이 아니라도 거기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한국 입국하면은 저도 같이 그런 영향을 받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같이 술자리에 나가면 아, 나도 저 친구들처럼 이렇게 대학병원 지원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불안해져? 네, 불안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주변의 환경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그런 경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굳이 안 챙겨봤고요. 그냥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을 했는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 환경을 그렇게 설정을 해두니까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제가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제 환경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물론 그런 멘트들을 쳐줘야 되지만 그냥 저는 또 저만의 생각을 갖고 완전히 스며들지 않으려고 좀 발버둥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공감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대 아직 초반이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똑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항상 결핍으로 움직이거든요. 결핍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럼 가난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행동들을 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취준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고 하는 게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우리가 배우고 행동했던 그런 그 행동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그 막 지키려고만 하고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가 안 되기 위한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령 씨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준 게 환경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 그래서 지금 대부분 예령 씨 나이대에 보는 그런 유튜브는 아무래도 뭐 저는 좀 다른 걸 거라고 봐요. 뭐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안한데 신기한 건 더 불안한 영상을 많이 보는 거야. 내가 불안한데 더 불안한 영상. 지금은 근데 반대잖아요. 더 좋은 걸 본다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본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저는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드는 얘기가, 야, MZ세대는 뭐 좀 그렇다더라, MZ세대는 그렇다며 라고 하는 거를 매스컴에서 저는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건 MZ세대가 뭐 이기적이고 MZ세대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몰아가는 좀 그런 경향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제 해외에 나와서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뭐 이런 직장이 있으면 나는 들어가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있어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환경을 바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매스컴을 잘 안 봐요. 봐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 뉴스나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컴퓨터에서 몰아가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아니까 굳이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저 사람이 나를 MZ인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거를 신경을 안 쓰려고 일부러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은 안 보려고 하고요.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이런 문화가 있구나 정도? 그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MZ에 대한 거고요. 사내 문화는 저희 나라는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나이부터 묻고 시작하고 나이나 물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경력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경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리스펙하면서 저를 사람으로서 리스펙하면서 좀 같이 일하는 코워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을이고 갑인 환경이라기보다는 근데 저희는 너무 작은 센터라 가지고 그냥 다 가족같이 지내요.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사실 필라테스라는 특성상 제가 일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센터 자체도 작은 센터고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한국에서 그런 센터들도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를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껏 짜서 했을 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좋은 피드백만 더 조금씩 주는 거 그런 환경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장을 찾았을 때 좀 이런 것들이 갑과 을 이런 문화들이 저를 되게 숨막히게 하거든요.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적인 사회에서 저는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면 해요. 하려면 하는데 제가 어두워져요. 제가 어두워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말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가까 을이 사실 저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느 누가 가까 을을 좋아해요. 근데 아무래도 뭐 필라테스건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짐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사실 경력 뭐 3개월, 6개월, 1년 차이 나면은 엄청 선배님으로 모시고 막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생활해 보시니까 그러한 불편함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저도 그거는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령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의 뭐 아직 젊기 때문에 커리어라고 하기엔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많은 10대들도 고민을 할 거고 20대 대학생들도 고민을 할 거잖아요. 만약에 10대예요. 본인이 10대 때 했던 고민들 있죠. 저는 사실 잘 몰라, 솔직하게. 왜냐면 10대 때 저는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대 때 그때 중학교 때 엄청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학교로 선정할 때가 인생의 저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대학교로 선정할 때 내 기준으로 내가 중요한 건 이거였어.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학교 정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죠. 그 당시에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체적으로도 그게 많이 나타나죠. 많이 아프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일단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인서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인서울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지방에 살았어가지고 인서울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서울에 없어요. 심지어 강원도에 있어. 이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서울을 할까? 아니면은 네, 제가 그래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선택을 해야 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딱 카테고리를 봤어요. 학과를 보고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일 초점으로 뒀어요. 그렇게 둬서 선택을 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았고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학교로 가면 좋은 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간판을 선택하고 과를 선택할걸요? 그쵸.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은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고민을 조금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 의심이 되니까 반수하고 재수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꽤 많이 봤고요. 일단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뭐 누가 알아요? 대학원을 서울로 좋은 대학원으로 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내가 거기서 잘 하면 또 잘 풀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 카테고리를 따라가면 좋겠어요. 학과를. 이게 물리치료가 되게 생소한데 솔직히 그 물리치료학과를 딱 집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중학교 때 이제 발레를 할 거냐 병원 쪽에서 일을 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했었으니까 네. 발레를 했을 만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런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도 뭐 필라테스 가르치지만 짐도 매일 가고 할 만큼 이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 플러스 병원을 생각했을 때 뭐 간호사도 아니었고요. 작업치료도 아니었고 그냥 뭐 임상병리도 아니었고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그 교집합이 물리치료학과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와 이거다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령 씨한테는 되게 당연하고 고민한 그 시간들에 따른 당연한 이 선택과 결정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저게 저렇게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좀 쉽게 풀어달라고 한 거고요.